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콜드 마케팅을 선택했다입니다. 왜 콜드를 하기로 했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좀 잠시만요. 네, 이거 느려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셔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사업의 비전은 봤는데, 제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할 사람들 다 하고 나니까 금방 또 전개를 하려니 새로운 사람에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됐고, 그 즈음에 조성규 사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조성규 사장님께서는 소비자도 그렇고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모두 콜드를 해서 만나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콜드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네, 근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진 않았어요. 조금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조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트레이너 하면서 전단지도 돌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어서 막연히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건 또 다른 업종, 다른 일이다 보니까 조금 잘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컨벤션을 다녀오고 나서 미국 본사를 보니까 진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큰 회사고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행동량을 늘리는데 좀 주저함이 없게 됐고요. 그래서 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보면서 고민을 잘하려고 좀 고민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 마케팅이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마케팅, 지인 마케팅과 콜드 마케팅으로 나뉘죠. 콜드 마케팅은 이제 모르는 시장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인데요. 이런 콜드는 점포 콜드가 있고 전화 콜드가 있고 생활 콜드가 있고 SNS 콜드가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했을 때 골고루 했을 때 점포하고 SNS가 조금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점퍼 콜드는 이렇게 들어가기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이 희정 사장님이 좀 콜드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희정 사장님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철훈 사장님께서도 몇 번 같이 나가주셨어요. 같이 나가주셔서 거기서 한 명이 또 리크루팅 되기도 했고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랬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혼자서 조금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앞에서 저 그때 그 얘기 했었어야 됐는데 라든지 뭐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자꾸 축적되면서 조금씩 쌓여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콜드도 항상 오랜만에 하면 이렇게 첫 집 갔을 때 입이 안 풀려갖고 되게 저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어색한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멘트라든지 이런 게 좀 구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편함에 이렇게 투봉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우편함에 이렇게 넣기, 전단지 넣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과는 내고 싶었고 그래서 한겨울에도 막 진짜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아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나가서 하루 그 점심 먹기 전까지 넣고 그리고 잠깐 어디 추운데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 잠깐 들어가서 손 좀 녹이고 간단하게 요기하고 또 가서 또 오후 시간에 계속 투봉하고 그랬고 손이 뭐 거의 동상이 얼릴 것처럼 막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무식하게도 좀 해보고요. 또 길거리 전단지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는 거예요. 희정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확률이 좀 낮다.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힘들다. 점포를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점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포의 장점은 그거죠. 만날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점포는 그 고정되어 있고 주인은 그 안에 계속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랑 근데 이제 좀 힘든 거는 재방문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재방문이 계속 안 됐었는데 요즘 좀 재방문이 되고 있는 점 그런 점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점포 실전 이거는 그때 이거 잘하고 싶어서 콜드 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요약했었던 건데요. 첫 번째 콜드 첫 방문했을 때 솔톤으로 하고 전단지 등 뭐라도 주고 와라 얘기할 거리가 있을 수 있게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첫 만남을 상기시키고
또 방문할 것을 암시한다. 뭐 반기든 안 반기든 뭐 다음에 또 언제 올게요. 제가 뭐 매주 뭐 목요일마다 여기 오는데요.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들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라고 했고, 세 번째 방문은 갔을 때 데몬이라든지 양자 같은 거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때부터는 전문적인 플랜을 조금 보여주거나 일정을 선택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거나 해서 조금 통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몬하고 양자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더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 역시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제가 그 롤모델로 삼고 계신 그 사장님으로 빙의를 해서 그 성공자의 모습으로서 사업 설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팁을 주셨었고요. 그런 팁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 처음에 가장 접했을 때 봤을 때의 느낌은 문 열고 들어섰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있는데요. 우선 복장은 포멀하게 좀 사업가답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또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 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마가 다 보이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사업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마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곳도 콜드 하라고 하고요. 그래야 그 주변을 또 갈 이유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5곳 이상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거점 자체를 또 여러 군데를 두면 내가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왜냐면 콜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템포상 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두지 말고 내 동선 안에 있는 곳에서 5곳 정도 이상, 5곳 정도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콜드를 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을 때 SNS 하냐고 좀 여쭤본 후에 인스타라든지 뭐 카스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거 친구를 맺고 못 보는 사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도 좀 소통을 하면은 좋다라는 또 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콜드는 이거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렵지 않은 게 제가 항상 생활 속에서 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소비자로서 돈을 쓰는 곳에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상 그 상대방도 밝은 미소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씩 더 생기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쿠폰하고 명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쿠폰과 명함, 줄 명함과 쿠폰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있으시죠? 항상. 저도 항상 안주머니에 이렇게 케어라인티 쿠폰이 있고 또 명함이 있고 한데 쿠폰을 항상 구비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SNS 콜드. SNS 콜드는 문구는 진짜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거는 김 전 사장님 거였는데 김 전 사장님 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분의 이제 연령층과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베이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PD의 느낌에 맞는 거라서 저는 하다가 보내면서 제가 이 문구가 확신이 저는 여기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보냈던 거를 조금씩 변형하되 조금씩 간단하게 했습니다. 한 번에 간단하게는 못했고 조금씩 간단하게 해서 했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냈고요. 저기 제가 그때 못 보낼 때는 스크린 캡처를 해놨다가 그거를 하루나 이틀 있다가 명단에 써놓고 한 번에 몰아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몰아서 보낼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똑같은 문구로 뭐 20건, 30건 한 번에 보내면은 그게 차단됩니다. 보낼 수 있는 게 하루 정도 이렇게 멈춤 기능이 되기 때문에 한 5개 보내놓고 뭐 다른 일 하시다 또 5개 보내놓고 또 누구 뭐 미팅하기 전에 보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틈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 콜드는 해봤는데 어, 반응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물론 있었는데요.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들은 게 그럼 사업 제안서라든지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한번 먼저 보내달라고 해서 사업 제안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사업 제안서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센터와 관련된 거 그리고 미용실과 관련된 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조금 더
보냈을 때 피드백이 많이 왔고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된 분 중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으신 분이 서산에서 트레이너 하고 계신 최승원 선생님이세요. 이분 보시면은, 자료 보시면은, 네. 그 내용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첫 페이지하고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사업 제안서인데요.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만 보내주고 거기에 큰 차이점은 점포 수입과 온라인 수입 이렇게 두 개 나뉘는 거 차트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아래 그 점포 수입, 노동 수입과 관련된 거, 온라인 관리 수입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풀어낸 거를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런 사업 제안서를 보내드렸는데 추가로 전체를 조금 확인해 보이고 싶으면 연락을 주세요 해서 답이 오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소심한 마음이 들었을 땐 예, 감사합니다 하면 거절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 제안서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면 그럼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해서 옆에 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서 연결돼서 이야기 나누고, 이분은 전화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화상 미팅을 했어요. 화상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산으로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요 첫 번째 있는 사진이 서산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정희 사장님하고 사업 설명했을 텐데 진행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빠르게 진행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본인이 꾸준히 뭔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들었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 서산까지 내려왔는데 뭔가를 파는 것 같지는 않았고 실제로 팔지도 않았고, 뭔가 이렇게 두세 시간,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갔을 때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서 쇼더 플랜 공부했고, 그 다음에 21세기형 비즈니스 공부할 즈음에 내려가서 그 배너 설치할 수 있겠냐, 센터에. 본인 거는 아닌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설치가 가능할 것 같대요. 그래서 가서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실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제품을 조금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분도 얼마 전에 그 통화 내용 올려드렸던 분인데 회복콜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낸 문구가 굉장히 확 줄었죠. 제가 확 줄였습니다. 그렇게 사업 제안서랑 보낸 거는 한 30명 보내면 한두 명 정도 반응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줄였더니 한 10명 중에 한두 분, 많게는 두세 분까지도 연락이 오고, 그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전화 연결이 돼서 전화 통화까지 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 영양제 유통해 보시겠어요? 이 정도 물어보고, 제품 검토해 보신 후 저한테 소개만 잘해 주셔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본사같이 대리점 분양하는 일을 하시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 아직 학생이라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나요? 몇 살이세요? 했더니 21살이라 했고요. 그런데 소기업이라도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요. 이렇게 해서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만나서 이런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송탄으로 가서 만나서 또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요일이었고 돌아와서 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강의를 보내줬더니, 이렇게 카톡 옆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박지훈 사장님 거 온라인으로 한 거 보내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본인이 본인 컴퓨터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굉장히 좋네요 라고 하면서 아래 조금 더 길게 뭐라고 썼는데 본인이 느낀 점을 이렇게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그날 일요일이 2시부터 6시까지인가가 항상 그 시스템 점검에서 제가 가입을 못 시켜드렸는데 본인이 물어보고 알아서 가입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밀레니얼이라서 이런 거 좀 알아서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본인이 의심이 이거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의심이 많은지 몰랐는데 본인이 이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죠? 약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다 읽었대요. 세네 번 꼼꼼히 다 읽고 그리고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제 옆에는 정의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피부 체험도 해드리고 양자대문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보상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궁금해해서 정의 사장님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의심이 너무 많고 한데 좋은 점은 그 의심이 있는 거를 본인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안 들어버린 게 아니고 그 의심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이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형 비즈니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본인이 아는 한 범위 내에서 친한 친구 5명한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조금 설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좀 걱정이 돼서 한두 달 정도 공부하고 좀 정립이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천에서 요가원을 운영하고 계신 요가원 원장님이신데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면 이분이신데 제가 봤더니 인스타로 제가 1년 전부터 관리한 줄 알았는데요. 페이북으로도 봤더니 2018년도 2년 전에 180도 나왔을 때 보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페이북으로 보냈다가 인스타로 이제 제가 관심 보이는 사람이니까 인스타 아이디가 떠서 제가 팔로우를 했던 것 같고 이때는 사업 전달을 하겠다는 것보다 이분이 아크로 요가인가? 아크로바틱이랑 요가랑 좀 섞인 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냥 관심 갖고 볼 피드여서 보고 있던 와중에 사업 제안서도 나왔고 좀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니까 사업 제안서를 보냈더니 이렇게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뭐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어요. 만나기 전까지. 그랬는데 만나고 났더니 사업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주변에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더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조금 사업적으로 잘 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진행 중인데 지금 개인 사정으로 잠깐 보류 중입니다. 이 사례는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이건 점퍼콜드 사례인데요. 이거는 뉴트리얼 나왔을 때 저희 이제 전략회의하고 할 때 김경주 사장님께서 이렇게 대모를 할 수 있는 거점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설릉 사무실 근처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선릉역서부터 분당선 따라서 쭉 있는 곳을 대로변에 있는 미용실을 거의 다 들렀어요. 들어가면서 인사드리고 사업 제안서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압구정 로데역에 있는 1번 출구에 있는 여기서 이분께서 저를 다시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미국 가기 전이었거든요. 갔다 와서 연락을 드려서 만났고 네. 그래서 본인은 사업할 생각은 없는데 저를 도와는 줄 수 있다고 하셔서 배너랑 뉴트리얼 배너랑 전단지랑 또 차트랑 그런 건 좀 갖다 놓고 명함이랑은 갖다 놓고 있고 계속 실내 쌓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분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찾아가야 뭐하니까 어차피 저 머리 자를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잘라봤더니 머리를 굉장히 잘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가니까 2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뭐 티알라인 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용실 사업 제안서도 만들었거든요. 저희 선아 제이 사장님 다운라인으로 이제 있으신 둘째 누님께서 되게 버벅대네. 죄송합니다. 관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이 사장님의 둘째 누님의 남편분이 미케아라는 미용 부자재 이런 거 취급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키나라고 연결해서 하신다고 해서 사업 제안서를 만들었거든요. 겸사겸사. 그래서 이제 사업 제안서를 또 다른 데도 그걸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 건 같은 경우는 연주 사장님의 파트너 사장님이 강릉에서 사업 전개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관리해야겠다 해서 매주 가자 해서 목요일마다 갔는데 석광 사장님하고 또 뭐 미화 사장님 또 이런 분들하고 하는 미팅 자체가
제가 처음부터 했던 같이 했던 미팅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운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시간이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콜드를 하자 해서 주변에 눈여겨봤던 뭐 헬스장, 네, 그 약국 이런 데를 네, 콜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강릉 헬스 관장님께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배너 설치하고 한다고 금방 될 리는 없잖아요.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또 갈 일이 있으니까 매주 매주 가서 얼굴 비치고 또 거기서 운동하라고 하니까 운동도 조금 뭐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문구 같은 거 있잖아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런 1분 만에 건강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런 거를 그 A4 용지로 아예 붙여놨어요. 이거 붙여놓게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그런 배너 같은 걸 세워놨더니 거기에 오시는 다른 그 제약회사 아니면 그 영양제 회사 하시는 분이 제 걸 좀 옆으로 밀어놓고 본인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뺏기겠다 싶어갖고 그냥 아예 종이를 확 붙여버려서 그렇게 연결이 된 게 그 다음 주에 딱 갔더니 관장님께서 소개해놨다고 연락처 드리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이 그 강릉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회사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양자 측정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매주 점심에 가서 측정을 하고 설계해주고 이런 걸 좀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한 번 가서 쟀고요. 2주 정도 공장이 쉰다고 그래서 7월 2일 날 다시 가서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사례는 뭐냐면, 이분은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잠깐 보류된 거예요. 안동에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이세요. 근데 안동까지 이렇게 멀리 간 거는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잘 설명만 듣고 이해만 한다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또 만나서 들어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답이 와서 통화를 했고요. 그 정의 사장님과 같이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도 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제라든지 성분에 대한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어 했고요. 성분의 효과라든지. 그래서 근데 그 부분보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업의 전체적인 그좀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21세기형 비즈니스를 먼저 하자라고 했고 이분도 이제 그러자고 했는데 화상 미팅에서 이제 이걸 먼저 진행했더니 조금 자기는 제품이라든지 또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자기는 나중에 이런 21세기형 비즈니스 같은 이런 경제 도서 있는 건 줄은 몰랐다고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잠깐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이렇게 많이 해서 성과가 났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 콜드 강의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그 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됐고 제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용기를 못 내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사례를 조금 더 만들고 싶어서요. 거기에는 이제 고민을 좀 더 많이 했고 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게 더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상세 수순 프로세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드를 하면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있는데요. how to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how to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성과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호연 사장님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다니는데 왜 저 사장님 왜 결과가 안 나지? 이 말 들을 거에 대한 공포가 항상 그 잘 때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고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날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키워드가 이 사람한테 와닿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과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뉴스킨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볍게 전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심층 있게 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금방 또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콜드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콜드를 했다라고 해서 조금 유명하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이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 한동안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설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외우려고 계속 틀어놨었을 때 정의사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었는데 아무튼 네. 여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누군지 아시죠? 옆에 이분 누구시더라? 아, 마윈. 예, 아미. 마윈이시죠?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죠? Follow me, I will make you rich. Do not follow me, I will show you my wealth. 나를 따르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나의 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킨을 할 때 이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굉장히 이렇게 제 자신이 작아지고 쭈글쭈글해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입이 좀 안 풀려서 저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어색한 사이가 됐을 때는 진짜 다시는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분이 처음 뉴스킨을 접하는 사람이 나일 텐데 뉴스킨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좀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박형근 사장님 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제가 콜드를 하지 않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딱 1년 콜드를 집중해서 안정화시켜야겠다고 생각을 먹은 후에는 그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용기를 내서 꼭 콜드를 해보시는 거는 사업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얘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혹시 호연 사장님은 항상 저렇게 남 앞에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이었는데요. 집안이 조금 어떤 계기로 안 좋아지게 되면서 진짜 단돈 수중에 1,000원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었는데 그때 해야 되는 게 가장 쉬운 게 이제 저한테는 트레이너였어요. 트레이너를 하면서 근데 그때 전단지도 돌렸어야 됐고 현수막도 붙였어야 됐고 아무튼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밑바닥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때 성격이 조금 많이 바뀌기도 했고 남한테 이렇게 말 거는 게 조금 쉬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극에 달한 상황에 왔을 때 그게 훈련이 돼서 지금 하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뉴스킨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진행이 쉬워졌었고요. 그래서 뉴스킨이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를 인지하는 게, 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 한 중간 정도쯤 지났을 때 김경주 사장님께서 마음의 양식으로서의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 시크릿 영상 보는 것도 많이 강조하셨었고, 그즈음부터 애프터를 매일 남기기를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몇 번 있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남긴 이후로부터는 저도 모르는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고 사업 설명할 때 저절로 뭔가 편하게 이렇게 되는 게 됐고 뉴스킨의 가치를 점점 더 크게 더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네,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연민이란 이런 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측은함을 느끼는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다. 작은 새조차 자신에게 전혀 측은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기꺼이 가지에서 얼어 죽은 채로 떨어지리니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콜드하다 보면 약간 막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텐데 그랬을 때 자기 연민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자기 연민을 하는 동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홀대를 받거나 진짜
잡상인 취급을 받더라도 저희는 잡상인은 아니잖아요. 잡상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봤을 때 그런데 이 가치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기회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이런 마음은 좀 덜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로스트란 드라마를 본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더라? 김인 사장님 계세요? 스트러글을 번역하려니까 struggle is nature's way of strengthening it. 이게 뭐냐면 나방에서 그 번데기가 나올 때 이제 힘겹게 그거를 내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 힘들어 보이니까 칼로 이렇게 쫙 째주면은 당시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나와서는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힘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약해져서 도태된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트러글이 투쟁, 분투,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그것이 강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섭리다, 자연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항상 뉴스킨을 하면서 팀워크고 팀 비즈니스고 시스템에 잘 담겨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개개인이 꼭 해내야 될 거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개개인이 이겨내야 할 것과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럴 때 생각 정리 잘 하시고 또 담대하게 앞으로 사업적으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생각을 전환을 좀 해보면 뉴스킨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것이 나 스스로에게 가치롭다면 뉴스킨을 성공하기 위해 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콜드를 선택해 보시고요. 분명히 쉽지는 않고 많이 부딪히실 텐데 분명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스템 안에서, 그룹 안에서 잘 배우고 끊임없이 어떤 방향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몰입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빠른 시기에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모든 일이 김정희, 한호연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도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 사례들도 좋은 사례가 항상 더 오고 연락이 안 왔던 사람들도 갑자기 또 연락이 돼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고 또 제품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김경주 사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라고 했던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잠재의식과 관련된 관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재의식 연주 사장님이 저희한테 좀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몸소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잠재의식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지하시고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버벅거렸네요. 강의 중간에 채팅방에 한우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진짜 사장님 진짜 멋지시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저도 사장님의 이제 콜드 사례를 통해서 되게 많이 도전받았고 사장님이 중간에 이런 사례들을 또 저희한테 들려주려고 일부러 더 만든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진짜 많이 감동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정말 많은 시장이 있고 굉장히 많은 명단이 있는데 오늘 생활 속의 콜드는 용기를 얻기 위해 하는 거라고 되게 쉬운 거라고 하셨거든요. 당장 도전해 볼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제가 오늘 사장님 강의에 정말 감동받았고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준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은 사례 발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이